반갑습니다.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행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소행성 중에 카이론 또는 키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키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소행성은, 우리가 이제 점성학 입문 같은 경우에는 릴리트, 카이론, 파토 포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봤을 때, 음, 또 다른 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팔라스 아테나, 주노, 베스타 이런 소행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키론과 포춘과 릴리트 정도는 좀 릴리트, 이건 좀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소행성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지만,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키론, 카이론부터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포춘, 뭐 이렇게 릴리트, 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론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하고, 우리 차트 중에 가장 아픈 구석을 비추는 소행성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카이론은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완벽해질 수 없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가 아픔을 겪어보지 않았다. 이러면 그 아픔을 같은 아픔을 겪는 고통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카이론의 치는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가장 전문적인 상담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분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 상처, 그래서 이 상처를 수용하는 순간 같은 아픔을 겪는 타인을 치유하는 영적인 의술로 변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카이론에 대해서 카이론도 사실은 하우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우스뿐만 아니라 이게 시대적인 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문학적 특성으로 보면 이 카이론은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론, 카이론 태생적으로 근원적인 상처를 나타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단순한 아픔이 아니고 그 고통을 수용해라. 수용하면서 타인을 치유하는 마스터가 되는 과정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전 주기도 50년 에서 51년 정도 된다. 그래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51년 정도 걸린다. 그리고 최장기간 체류한다. 이거는 이제 양자리에서 최장기간 체류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천칭자리에서 조금 최단거리로 체류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라고 보면 카이론도 주기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궤도 자체가 그 주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주기는 50년에서 51년으로 50년에서 51년 사이가 맞는데 궤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궤도가 일정하지 않는 게 약간 특징적으로 봤을 때는 천문학적인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점성학적 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이유는 케플러의 제2법칙에 의해서 행성은 태양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건데 태양과 가까운 지점, 그러니까 카이론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질 때는 천칭자리를 지나갈 때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동한다라는 거고요. 가장 먼 지점에 있는 양자리 근처를 지나갈 때는 늦게 서서히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그래서 이 구역을 빠져나가는 기간이 8년, 9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점성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행성이 특정 사인에 오래 머문다는 것은 그 사인의 테마가 좀 더 깊다, 좀 더 길다, 좀 더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리의 테마가 뭐냐면 존재, 에리지의 테마는 존재, 그리고 생존, 그리고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 그리고 뭐 개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척, 이런 거는 양자리의 기본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러면서 인류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이거인 거.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거를 치유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숙제다라는 거죠. 카이론이 이 양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은 나의 존재의 상처, 나의 존재의 상처를 아주 천천히 바닥부터 다지면서 치유해라. 이거이고요. 그 다음에 천칭자리의 테마는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를 나타내고 또 뭐예요? 조화를 나타내잖아요. 관계와 조화. 그 다음에 균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관계의 상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강렬하고 압축적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천칭자리의 짧은 체류는 관계의 갈등이 순식간 폭발하고 그만큼 빠른 결단과 조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짧게 머문다. 그래서 양자리에서는 오래 머문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론의 궤도도 토성의 궤도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천왕성의 궤도 밖으로 나가는데 천칭자리 근처는 토성의 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 양자리 근처로 갈 때는 천왕성의 궤도 밖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키론이 양자리에서 9년을 머물고 천칭자리에서 2년을 머무는 건 우주가 우리에게 이 관계의 기술보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성과 천왕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게 가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하는 행성이에요, 토성은? 현실과 관계와 과거를 나타낸다. 그러면 천왕성은요? 깨달음, 해방, 미래를 나타내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게 가이론인데 우리가 과거의 상처, 토성을 외면하지 않고 깊이 직면할 때, 이때 진정한 자유와 영적 각성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성의 시기와 천왕성의 시기와 좀 다르긴 하지만, 궤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토성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해라. 그럴 때 진정한 자유, 각성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이는 거입니다. 자, 그럼 우리 12별자리를 해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별자리는 어떻게 아픈가? 이 카이론이 위치한 별자리는, 상처의 성질, 그리고 방식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12별자리의 양자리에 있을 때는 나는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에 대한 근원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원에 대한 질문, 근원에 대한 문제, 근원에 대한 의문,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과연, 우리 엄마가 맞는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가 맞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원에 대한 거. 그리고 자아를 주장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래 양자리는 나를 내세워야 되는데 나를 주장할 때 약간의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황소자리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아름다움이나 물질적 소유에 대한 결핍, 그러니까 가치관의 빈곤함. 황소자리는 풍요의 별자리입니다. 그죠? 풍요의 별자리. 그런데 내가 그 아름다움, 그 다음에 그 풍요, 풍요로워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혹시나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아름답지 않아서, 나를 내세우지 못하는 게 아닌가.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은 여기는 가치의 별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 물질적인 것, 그 다음에, 음, 그 예술적인 것, 아름다움에 관련된 것, 그게 약간 결핍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창의성을 나타내는 자리죠.
그러니까 존재를 드러내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인정 욕구를 받아야 되는 자리인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인정 욕구가 있는 건데, 창의성을 드러낼 때 되게 두렵다. 그러니까 이게 어린 시절에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 그러니까 사자 자리는 어린 시절에 또는 평생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그런 의기소침함이 있다라는 거고, 처녀 자리도 완벽주의잖아요. 처녀 자리가 완벽주의, 그리고 디테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완벽하지 않으면 쓸모없다라는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는 건강의 하우스이고 봉사의 하우스인데, 건강과 그다음에 질서에 대한 이런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조급함 이런 게 있는 게 처녀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적인 별자리죠. 그래서 나는 바보가 아닐까? 그런 지적인 열등감이 있어요. 그리고 소통이 단절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게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천칭 자리, 마찬가지 공기 사인인데, 관계 속에서, 관계의 별자리잖아요. 관계 속에서 자아를 상실한다? 그러면서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그러니까 여기는 균형을 잡아야 되는 별자리인데, 혼자 있으면 균형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극심한 공포가 있다라는 거고요. 정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죽음과 배신, 성적 트라우마, 이런 생존에 관련되어서 약간의 공포를 가진다라는 게, 어, 고통을 느낀다. 이런 게 정갈 자리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없다. 경계가 무너진 고통, 그리고 세상의 슬픔을 모두 짊어진 것 같은, 영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게 이제, 물고기 자리 가이론입니다. 그리고 개자리는 어디에도 내 집이 없다라는 소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감정적 양육, 감정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거. 그리고 사자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어린 시절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존재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감정적 양육을 받지 못한 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게 개자리입니다. 그리고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종교 철학에 관련되어서 깊은 회의감이 든다. 이게 이제 사수 가이론이고요. 염소 가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에 대한 슬픔이 있죠. 그러니까 염소 자리는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가이론이 있으면 노력에 대한 그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슬퍼하는 거고요. 물병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집단주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척당하는 이질감을 느낀다. 그리고 사회적 이상향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느낀다. 그게 이제 물병자리이거든요. 물병자리도,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인의 별자리들이 해야 하는 건데, 그게 가이론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공포, 두려움, 슬픔, 회의감, 이런 게 느껴지는 게, 그 가이론이 그 자리에 들어있었어. 그렇다라는 거고요. 일단 그러면 12하우스. 사실은 12하우스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2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어디서 아픈가 이거든요. 그러면 카이론이 위치한 하우스는 상처가 발현되는 삶의 영역을 가리킨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상처의 증상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승화되었을 때 치유적인 재능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1번 하우스는 어린 시절에 자기 존재가 부정당했거나 외모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치유가 되냐 하면 타인의 그런 낮은 자존감 있잖아요. 타인의 낮은 자존감을 빨리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 뭐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서 치유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존재가 부정당했다. 그리고 신체적인 결합이 있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빨리 알아본다. 그러면서 그것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을 준다라는 거고요. 이번 하우스는
황소 자리인데 여기는 가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의 재정립. 그러니까 이게 이 가치라는 게 물질적인 것? 뭐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는 자격지심 이런 게 들어있을 수 있다. 자격지심과 가치의 재정립을 해야 하는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빈곤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또는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는가? 또는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번 하우스의 카이로는 물질의 덧없음, 뭐,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닦아주는 정신적, 경제적 멘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아무리 벌어도 빈곤하다. 그래서 내가 내 재능으로 돈을 바꾸는 것도 어렵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빨리 알아보고 그런 것을 깨닫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재능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경제적, 정신적 멘토가 된다라는 게 2번 하우스 카이론입니다. 그럼 3번 하우스 카이론은 뭐예요? 아까 제모나이는 나는 바보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것, 그러니까 지적인 거, 언어 장애, 학습 부적응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소통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의 그 비교로 인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언어의 힘, 언어, 언어의 힘, 그 다음에 소통하는데 대변해주는 것, 이런 데에 탁월한 재주가 있다. 그리고 복잡한 지식을, 조금 더 지혜로 바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탁월한 교육자, 그리고 작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더라. 그게 3번 하우스 카이론입니다. 그럼 4번 하우스 카이론은요? 가정 안에서 보호받지 못했다. 그래서 정서적 고아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정서적 고아 같은 느낌이 있고 또 그렇게 실제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도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거 근원의 외로움이에요. 근원의 외로움. 그러니까 사본 하우스가 말하자면 우리가 자, 사본 하우스가 어디예요? IC 근처에 있잖아요. IC. 자, 4번 하우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4번 하우스잖아요. 그럼 여기 IC 근처에 있으니까 안 그래도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면에 안식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정에 대한 가정사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정서적 고아로 살았을 수도 있다. 그러니 근원적으로 외롭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타인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족 상담, 힘들었으니까 가족 상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심리 치료, 이런 거를 많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내면에 있는 내면 아이를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게 4번 하우스 카이론이다라는 거고요. 5번 하우스 카이론은, 5번은 일단, 나답게 노는 법을 몰라요. 나답게 노는 법. 여기는 활동적인 하우스이고, 어, 유희의 하우스이고, 즐거움의 하우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답게 노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창조적인 일을 할 때 비난받을까봐 두렵다. 연애나 자녀 관계에서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그게 이제 상처가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나답게 노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억눌린 타인의 즐거움과 창의성 이런 것을 해방시켜준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올려준다. 그래서 또 예술을 통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도 감정을 나눠준다. 그래서 예술적인 영역도 개발해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얼어붙은 창의성,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것, 이런 걸 되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하우스. 6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하우스이고 직업의 하우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직업의 하우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6번 하우스 카이로는요, 만성적인 질병이나 직장에서의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과도한 책임감도 있겠지만 직장을 나가기가 힘든 포지션도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일하지 않으면 탈이 난다라는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박으로 의해서 몸에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6번 하우스의 가이로는요, 건강과 치유의 메커니즘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대체의학, 요가, 영양학, 뭐 실무적인 치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요. 일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의 하우스인데, 일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준다, 치유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하우스의 가이로는요, 파트너의 하우스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는 관계의 하우스이잖아요. 그러면서, 7번 하우스에 그 카이론이 있으면 파트너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관계를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7번 하우스에 그 카이론이 있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가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좋아도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파트너에게 과도하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라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관계를 망칩니다. 관계를 망치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알아본다. 인간관계를 꿰뚫어 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완벽한 중재자의 역할을 합니다. 완벽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건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관계의 전문가가 되는 게 7번 하우스입니다. 7번 하우스는 대부분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거절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카이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알려줄 때는 거절을 할 수 있겠다. 거절을 한번 이럴 때는 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알려주는 것. 그런 식으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런 가이론이 됩니다. 8번 하우스는 우리가 죽음과 재생의 하우스잖아요. 죽음, 재생. 그래서 8번 하우스 가이론이 있으면 상실, 배신, 그리고 성적 트라우마, 인생의 어두운 면을 일찍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 깊은 결합, 뭐 그게 금전이 됐던 감정이 됐던 그 결합에서 지배를 당하거나 상처 입는 것에 대한 공포가 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처럼 강력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 능력을 가지고 온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기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자유, 뭐 변혁, 이런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8번 하우스입니다. 네. 그래서 치유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게 8번 하우스 카이론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9번 하우스 카이론은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게 정말 진리일까? 이런 질문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교나 권위 있는 지식에 실망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 영적인 미학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 이게 진짜 진리인가? 이런 거 있죠. 참 진리 이런 걸 찾는데 이 사람들은 어, 자신만의 고유한 이제 철학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가이론이 완성하게 되어서 정답이 없는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나침판이 되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철학적, 철학적 멘토가 되는 사람들이 9번 카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0번 카이로는 그럼 어떨까?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얻어도 늘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면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자로부터 갈등이
직업적 성취를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권위자로 인해서 내가 직업의 성취를 못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누가 됐든 나의 그런 상사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직업적 성취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권위의 참된 의미를 재정의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타인의 경력, 타인의 커리어의 조력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10번 하우스 카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11번 하우스 카이론은요. 집단 속에서, 이게 집단이잖아요. 집단 속에서 늘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나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남들과 다르다라는 감각이 고립을 자초하게 하죠. 그러면서 친구나 동료로부터 배신당한 상처를 간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소외된 자들의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의 고정관념을 깨고 독특한 개성들이 공존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활동가가 됩니다. 미래 비전.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걸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물병자리를 나타내는 실버 하우스가 남들과 다른 거 맞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를 고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친구 동료에게 배신당한다. 그런데 그 상처가 오랫동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외된 자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고정관념을 깨고 혁신적인 어, 미래를 건설한다,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그런 활동가가 되는 게 11번 하우스 카이론. 그럼 12번 하우스 카이론은 뭘까? 12번 하우스의 카이론은 1번부터 12번, 11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슬픔, 막연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현실에 적응이 잘 안 된다. 현실에 적응이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보이지 않는 영역의 마스터가 된다. 그래서 예술, 명상, 꿈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인류의 집단적인 상처를 정하고 영적인 평안을 주는 신비로운 치유자. 여기도 신비로운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자, 예술, 그 다음에 명상, 뭐 꿈 이런 걸 통해서 집단적인 상처를 정화해주는 작용,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이론은 사실은 하우스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카이론이 그러면 일단 이제 그 태양과 어스펙트를 맺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메이저 어스펙트를 맺고 있을 때, 아픈 자아를 가졌으나 강력한 치유적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카이론과 태양이 어떻게든 연결됐을 때, 메이저 어스펙트는 아시죠? 60도 섹스타일, 120도 트라인, 90도 스퀘어, 180도 어포지션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카이론과 태양이 만나면, 뭐, 이거는 긍정으로 가겠죠. 이거는 부정으로 가겠죠. 그런데 카이론이기 때문에 긍정, 부정이 뭐 나중에는 치유하는 거지만 거의 부정으로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론과 다른 상처 입은 내면의 아이를 보듬어야 하는 감정적 소명을 가지고 있고 카이론과 수성은 말과 글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강력한 메시지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목성이랑 연결이 돼 있으면 상처를 통해서 우주적 진리를 깨닫고 거대한 지혜를 전하는 스승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카이론과 토성이 만나면 아버지의 상처, 권위와의 갈등을 통해서 진정한 마스터로 단련이 된다라는 게 주요 어스펙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카이론도 역행을 하겠죠. 리트로그레이드를 합니다. 한 5개월 정도 역행을 하는데 이 역행 시기에는 밖으로 막 이렇게 내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면으로 자기가 이제 명상 내지는 뭐 이런 걸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과거의 아픔이 재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아픔이 있었잖아. 그러면 이게 1번부터 12번 하우스의 아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다시 경험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 시간은 자기 돌봄과 심리 분석을 통해서 내적 통합을 이루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 상처를 다듬어서 보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키론도 제가 그 주기가 50년에서 5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서 50년이 지났다, 51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키론이 다시 있던 그 자리로 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카이론이 1번 하우스에 예를 들어서 있었어요. 자, 1번 하우스에 카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51세가 되면 다시 요걸로 온단 말이에요.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한 사인에 보통, 이렇게 이게 55년, 4.8년 뭐 이렇게 머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머물면서 일단 내가 여기 처음에는 상처가 됐겠지만 두 번째 한 바퀴 돌아오면서 이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내가 1번 하우스에 있었을 때 1번 하우스의 영역에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이론이 이렇게 원래 자리에 오는 것, 이때 5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상처를 나의 일부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직업을 내려놓고 상담이나 교육이나 치유, 예술 분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이제 상담, 카이론의 역할이 상담, 그 다음에 교육, 치유, 이런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예술. 그런데 이게 1번 하우스에 왔다고, 이게 1번 하우스 가이론이 있다 해서 50년 후에 직업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는 사람들, 치유를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3번 하우스 가이론, 이런 사람들은 상담을 할 수도 있고, 9번 하우스 가이론 마찬가지죠. 그리고 5번 하우스에 있는 5번 하우스는 예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예술로 턴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막 직업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이로는 우리가 가장 아픈 곳에 있단 말이죠. 그 하우스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올 때 우리가 조금 더 좀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0년 동안 고통과 마주했죠. 그리고 나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사회적 직업을 내려놓고 타인의 영혼을 돌보는 삶으로 바뀔 수는 있다. 하지만 완전히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카이론이 한 바퀴 돌아오면 이제 이게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뭐 이런 거를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례들은 그런 거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50년 동안 안고 온 상처가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후반기에 진정한 스승이나 멘토로 거듭날 수 있겠다. 그게 카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이론은 일단 깊은 상처, 거기에 귀한 약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금 더 아픈 것을 잘 치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보를 지혜로 바꾸는 능력, 뭐 하우스에서 그 치유하는 마스터가 되는 것,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카이론에 대해서 했고요. 차례차례로 포춘이랑 그다음에 릴리트 이런 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카이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